이번 리모델링은요, 애정이 담긴 꽃집을 떠나지 못하는 의뢰인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의뢰서를 살펴볼게요.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아이 셋인데요. 원래는 아이 둘과 꽃집을 운영하던 여심이 삶에 여유가 생겨서 집사를 고용했는데 집사와 사랑에 빠져서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허니문 베이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순식간에 5가족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은 섣불리 이사할 경우에 단골 손님들을 놓칠 수가 있어서 원래 살던 부지에 머무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좁더라도 4층까지 늘리는 한이 있어도 부지 이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또 1층에 있는 꽃집이 작아서 물건을 전시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꽃집을 크게 확장하고 싶다고 하고요. 5인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고 거실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요가를 좋아하는 심을 위한 요가 공간, 그리고 집사방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은 창이 많아서 자연광이 장난 아닌 집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또 원목 인테리어를 좋아하시고 아이들의 방은 알록달록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예산은 꽃집이 대박이 나서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보유 중인 팩은 확장팩은 캠퍼스 라이프, 게트워크, 하이스쿨 라이프 빼고 전부 가지고 있고 게임팩은 바투행성, 스트레인저빌, 외식팩, 늑대팩 빼고 전부 보유하고 있고요. 아이템팩은 미니멀 라이프, 빨래하는 날, 빈티지홈을 가지고 계시고 키트는 꼬마 캠퍼, 사막 키트를 보유하고 계세요. 원하는 부지는 코모레비산의 와카바 마을입니다. 짠, 집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딱 봐도 주변 풍경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구조도 독특하지 않나요? 대박이 난 꽃집인데 단골 손님도 정말 많고 모델을 사용해서 재택꽃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앞에가 너무너무 예뻐요. 연못이나 조경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으셨는데 앞에 이렇게 입구에 다리 같은 것도 있고 한번 1층부터 살펴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공간이 꽃집인 것 같아요. 이 한쪽에서 꽃꽂이 작업도 하시고 빈 테이블이 꽃을 내놓고 판매하는 판매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죠? 아, 꽃집이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작다. 근데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화분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이렇게 반대쪽은 원형 방이에요.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채광이 되게 잘 들어오는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광이 예쁘게 들어오는. 근데 일단 이 꽃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이제 이쪽 문으로 가면 아마 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이 지금 딱 봐도 여기 보이시죠? 채광이랑 그림자가 너무 예쁘게 들어와요. 이것 때문인가 봐. 이 통창이랑 이 앞에 있는 나무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여기로도 문이 있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인가? 여기가 약간 아늑해 보이는 부부 침실 같죠? 되게 포근한 색깔들도 많고 시골집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가 집사 방인 것 같은데요? 아니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집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벽지도 막 뜯어버리시고 좀 집사 복지는 뭐 그냥 그렇다. 그렇지만 집사방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요 옆에는 주방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색감이 되게 예뻐. 푸른 계열의 가구들이랑 우드톤이 되게 잘 어울려요. 주방 되게 예쁜데? 1층만 봐도 굉장히 아기자기한데 구조가 진짜 독특하죠? 2층으로 가려면 야외로 나가야 돼요. 요 문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는 이런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유리이긴 하지만 바깥이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랑 꽃 같은 걸로 막혀있고 그리고 안에서 보기에도 되게 예뻐. 그리고 창문들도 되게 재미있게 붙어있어요. 되게 감각적이야.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야말로 뭔가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은 거실. 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구나. 진짜 재밌다. 자, 이 거실에는 인형의 집이 있고 이쪽은 욕실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방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유아 침대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막내 방인 것 같고 요 2개가 첫째, 둘째 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넓은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방이 좁긴 한데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컬러 잘 맞춰가지고 꾸며주신 것 같아요. 전 오히려 너무 아늑하다고 생각해.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뷰도 너무 예쁘고 해도 잘 들어오고 포근한 분위기. 그리고 거실에서 작은 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의자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뭐 요가존으로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이거 볼 수 있나요, 이 TV? 여기 그림도 붙어 있었네? 너무 귀여워. 어디에 앉아서 저걸 보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나요? 굉장히 파격적인 가구 배치.
여기 그리고 깨알같이 이렇게 식물도 붙여놨었구나. 이 집은 정말 생활감도 생활감이지만 개성이 넘치는 것 같아요. 구조도 정말 독특하고. 그리고 여기 바깥에는 앞에 앞마당이 되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요. 나무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연못. 손님들이 왔을 때 사실 여기 도착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일 먼저 보는 거야. 너무 예쁘죠? 근데 이 부지가 진짜 좁아요. 여기가 20에 15, 심즈에서는 가장 작은 부지 사이즈거든요? 지금 5가족이 살기에는 이 집이 정말 터무니없이 좁아. 요청하셨을 때는 집을 4층까지 늘려도 된다고 하셨지만 4층까지 올리면 좀 플레이하기 힘드실 거예요. 워낙에 부지 자체가 좁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이만큼 거의 부지의 반 정도 되는 공간이 사실 안 쓰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입구가 정말 예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집을 넓히는 게 어떨까. 뭐 연못을 꼭 살려달라고는 안 하셨지만 이런 느낌을 살려서 조그맣게 꾸미고 집을 조금 더 앞쪽으로 빼가지고 넓히면 꽃집을 충분히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형방을 되게 만들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붕이 지붕이 조금 약간 이 부분이 살짝 어색하다. 그래서 이 지붕 마감을 원형방에 맞게끔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통로 부분, 이 집 모양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것들은 살리고, 저는 최대한 3층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한번 공간을 나눠보고 싶은데 정 안 된다면 3층까지 올려가지고 한번 공사를 해볼 거예요. 우선 마당에 있는 이런 큰 나무들 좀 삭제를 해주고 입구를 좀 좁히면서 꽃집을 넓히는 걸로 공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예쁜 마을 코모레비에 대박난 꽃집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집은 한정된 작은 부지 안에서 갑자기 늘어나게 된 가족들의 여유로운 생활 공간도 만들어내야 하고 운영 중인 꽃집을 확장해드리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공사 전에 집을 둘러봤을 때도 집의 외관이 아주 개성있고 예뻐서 최대한 비슷한 모양새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특히나 바깥으로 난 계단의 형태가 독특해서 꺾인 계단 주위로 절반벽이랑 플랫폼을 둘러주고 담장처럼 꾸며줬습니다. 원래 이 부지에 나무가 한 3그루 있었어요. 물론 그 나무들도 예뻤지만 입구를 가리는 느낌도 들고 워낙에 이 주변에 푸른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배경을 이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원래 있던 나무들은 지워주고 건물 자체에만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공사 전에는 꽃집의 입구가 이쪽 방향이었는데요. 심들이 도착하게 될 방향으로 입구를 돌려주고 건물 전체를 왼쪽으로 확장시켜줬습니다. 아까 빌드 영상을 보셨다면 저의 방황하던 마우스 포인터를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뢰해준 룸메님이 식당팩이 없으셨어요. 이런 상가를 꾸밀 때 특히 간판을 장식할 때는 외식팩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쓰이는데 제가 팩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외식팩 아이템으로 간판을 꾸몄다는 걸 늦게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간판을 꾸밀까 하다가 에코팩의 벽 장식을 간판 배경으로 쓰고 먹냥팩의 레터링 스티커를 꽃집 상호처럼 붙여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네온 사인 효과가 입체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스티커는 벽에 딱 붙는 납작한 아이템인데 여러 개의 스티커를 조금씩 앞쪽으로 당겨서 배치를 해줬더니 입체 글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온갖 네온 사인들을 다 입체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꽃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꽃집에서 가장 고민이셨던 부분은 바로 물건을 전시할 곳이 너무 좁다고 하셨는데 드림하우스 팩에 둥근 테이블 2개를 붙여서 매장 한가운데다가 꽃들을 판매할 수 있게 꾸며봤어요. 저는 결혼 팩의 부케를 전시해봤는데 사계절 팩에 있는 꽃꽂이들보다 생김새가 훨씬 세련되고 작아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꽃꽂이 작업대에서도 부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사장님의 작업 공간인데요. 꽃 선물을 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런 박스들을 둬봤는데 여기가 딱 포장을 하는 곳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오면 이렇게 음료 냉장고 안을 생화로 꽉 채워놨어요. 원래 재료들을 보관하거나 할 때 실제 꽃집에서도 큰 냉장고를 쓰니까 그런 기분을 내봤고요. 이 네온 사인도 밖에 붙어있는 것처럼 입체로 만든 겁니다. 이 금전 등록기는 게트워크 팩에 포함된 거라서 의뢰해준 룸메님에게는 아마 삭제가 될 거지만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배치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꽃꽂이 작업대는 카운터에 매립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카운터 2개가 지하실에서부터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카운터를 건드리지만 않으시면 꽃꽂이 작업대를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뭐니 해도 원형 벽인데요. 저는 스파팩의 창문을 곡선 부분에 쭉 이어 붙여줬어요. 이 원형 방이 참 예쁘지만 살짝만 올려다보면 굉장히 킹받는 오게티가 보입니다. 원형 방이 건축 모드에 추가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플레이하는 각도에서도 이 잘린 종이 같은 그래픽이 천장에 붙어 있는데 뭐 보이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집을 수 없는 거 보이실까요? 제가 화분을 클릭하고 있는데 물건이 선택이 안 돼요. 처음에 건축을 할 때 너무 당황했는데 이 벽을 반 내리면 그제서야 물건이 선택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들 때문에 건축할 때 꽤 거슬리고 이대로 원형방을 살려야 할까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불편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형방을 대각선으로 잘라낸 버전도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외관 느낌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직선 형태를 더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꽃집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손님들을 위해서 차를 대접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봤는데요. 꽃향기도 가득하고 해도 잘 들어오는 꽃집에서 허브티 한잔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운터 뒤편으로 넘어가서 예쁜 나무문을 지나면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꽃집과 거실을 조금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통로처럼 만들어준 짜투리 방이에요. 화분 앞 바닥에 창문을 붙여서 좁지만 답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거 공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채광.
대나무 잎사귀의 그림자. 여기가 너무 예쁘게 구조를 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창 부분은 거의 그대로 두고 드나들 수 있는 문만 좀 더 꽉 차게 바꿔줬고요. 사다리를 추가해줬는데 2층으로 가는 길도 너무 예쁘지만 주방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어도 편리하겠더라고요. 꼬맹이들도 셋이나 있으니까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1층은 창이 많아서 그런지 천장등을 많이 달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는 상부장 아래에다가 간접등을 달아주고 어두운 쪽에만 벽 조명을 달아서 밝기를 조절해줬고요. 푸른빛의 코티지한 가구들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서 재배치하는 걸로 주방을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집사방을 안방이랑 떨어뜨려주고 싶어서 주방 옆으로 옮겨줬어요. 집사방은 이 집안의 분위기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좀 투박하고 별거 없는 그런 방인데요. 그래도 저는 벽지도 잘 발라주고 예쁜 창문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집사방에 그리고 스토브가 있었는데요. 좁은 방에서 불을 켰다가 불이 쉽게 날 수도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랑 개인용 미니 냉장고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1층에서는 의뢰사항 중에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식탁을 배치해드렸는데 원래는 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돌아가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넉넉하게 8명까지도 앉을 수 있으니까 여유로운 식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1층이 넓어지면서 화장실을 만들 여유가 생겼어요. 원래는 2층에만 화장실이 있었는데 1층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낼 가족들과 집사가 사용할 작은 욕실입니다. 욕실 옆은 부부 침실인데요. 원래 있던 가구들의 조금의 생활감만 더해준 포근한 침실입니다. 저는 지구본 홈바랑 화분, 그리고 계단을 바라보는 의자 정도만 더 배치해줬어요. 1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면 공사 전의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고 앞마당 입구를 없애면서 생긴 공간들 덕분에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거실과 아이들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을 넓힐 때 제가 끝까지 고민했던 건 바로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난간을 살릴 것인가 였습니다. 확실히 개방감도 있고 구조가 예뻤지만 동선이나 여유로운 공간 활용을 위해서 난간을 없애고요. 소파랑 오토만을 둬서 가족 공간으로 꾸며봤어요. 한쪽에는 작은 난로도 켤 수 있게 했고요. 그 덕분에 예쁜 풍경을 보면서 불멍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벤치만 달랑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졌던 테라스를 2배 넘게 확장을 해서 취미존으로 만들었어요. 플랫폼이 위에서 지붕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은 날 야외에 나와도 부담 없게 만들어봤습니다. 또 의뢰인의 요청대로 요가 매트도 깔았고 이젤도 집에 많길래 그림을 그리면서 쉴 수 있는 곳으로 꾸며봤어요. 그리고 거실 뒤편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거실 난간을 없앤 대신에 천장에 크리스털 클리어 2개를 붙여서 햇빛을 직방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눈부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선반 높이에 맞춰서 벽 선반을 세트 가구처럼 좀 꾸며봤는데 실제 노트북에 올라간 테이블은 이만큼 밑에 줄여져 있는 상태고요. 테이블 주변에 이렇게 장식들이 많으면 심이 자유의지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심을 먼저 의자에 앉히고 컴퓨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2층에는 문이 4개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화장실 먼저 후딱 볼게요. 기존 욕실에 있던 욕조 그대로 두고 크기랑 위치만 조절해준 심플한 욕실입니다. 귀여운 그림이 있는 이 문은 막내방이에요. 꼬마 캠퍼 키트의 천막이 유아방을 너무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 안쪽에는 뚫려있는 천 사이로 스티커도 보이게 붙여봤습니다. 이 침대를 꼬마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파란색과 노란색 포인트가 있던 막내 유아심의 방을 구경했고요. 가운데 방은 어린이 여신방. 여기에도 꼬마 캠퍼 키트 아이템이 되게 많은데 보라색이랑 분홍색 가구들이 예쁘게 나왔길래 아예 색을 다 맞춰봤습니다. 이 방은 자녀들 방 중에 가장 좁아요. 그래서 특별히 노트북을 한 대 놔줬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방이 되는 거죠. 청소년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남신방. 여기는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여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이젤도 2개나 있고 오디오에 널찍한 책상까지 있는데 공사 전 분위기에 맞춰서 초록색 인테리어로 꾸며봤습니다. 정사각형 창문 밖 풍경이 액자 같았던 마지막 공간까지 구경을 다 했습니다. 2층도 많이 넓어졌어요. 분위기는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고 인테리어나 색감이 조금 정돈된 느낌입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5가족의 집사까지 6명이 생활하는 복작복작한 집이었는데요. 다른 부지로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게 가장 재밌는 조건이면서도 공간을 넓히는 게 관건이었던 공사였습니다. 꽃집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1층을 공유 오피스나 카페로 인테리어를 바꿔도 좋을 것 같고요. 방이 넉넉하니까 룸메이트를 잔뜩 모아서 집주인 플레이를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리모델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사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